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전국적인 장마로 인해 이번 주 생선지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가까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소래포구와 연안부두를 함께 둘러볼 예정이에요. 먼저 이곳은 소래포구 맞은편에 위치한 월곶포구입니다. 소래처럼 큰 규모의 어시장이 위치한 건 아니고 이렇게 횟집들이 모여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무척이나 한산한 모습입니다. 회를 먹기엔 소래포구보다 이쪽이 더 낫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이쪽에선 회를 먹어본 적이 없네요. 월곶포구를 이용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어땠는지 의견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월곶포구에서 이렇게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면 소래포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입구에 도착했는데 평소와 달리 무척 조용합니다. 관광객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이게 정말 주말 풍경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가장 북적대야 할 점심시간인데 말이죠. 뉴스에도 나오더니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걸까요? 전통어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난전시장 쪽을 살펴보러 가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보네요. 주말 난전시장 입구는 원래 그야말로 헬게이트인데 말이죠. 이렇게 물때가 좋은 날은 싱싱한 고기들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장에 도착해서 난전으로 향합니다. 난전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여기에도 사람이 없을런지. 헉, 이럴 수가. 이게 주말 피크타임 소래포구의 현 상황입니다. 문을 연 점포가 고작 두어 곳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네요.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일각에서 민심이 무섭다라며 텅 빈 소래포구의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연출을 통해 영상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시기 소래포구에는 사람도 물고기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어선들이 조업을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린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래포구 난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꽃게와 젖새우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꽃게의 금어기죠. 8월 20일까지는 메인 품목인 꽃게를 어획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7월 한 달간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이기도 하죠. 세목망이란 말 그대로 그물코가 아주 미세한 그물을 얘기하는데요. 모기장 그물로도 불리는 세목망으로는 주로 멸치, 젖새우 등 소형 어종을 잡습니다. 이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런 작은 젖새우를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지금은 가장 메인인 꽃게와 젖새우를 모두 잡을 수 없는 기간인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고기들을 잡으려니 딱히 많이 잡히질 않는 시기고요. 어설프게 배를 띄워봐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소래난전은 직접 잡아온 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곳인데 어선이 안 나간다? 점포들도 문을 안 여는 게 당연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8월 20일까지는 원래 난전이 텅텅 빕니다. 난전에 상인들이 없는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그럼 상인이 없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손님도 하나 없는 건? 일단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수도권 수산시장이 가장 한적할 때죠. 상인들도 이 시기엔 휴가를 많이 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만 해도 소매점은 지금 휴가 기간이라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지금은 장마 기간입니다. 폭우를 뚫고 굳이 수산시장을? 솔직히 이럴 땐 저도 오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소래포구가 텅 빈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민심이 무서운 건지는 8월 20일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을 꽃게 시즌이 시작되어도 지금처럼 방문객이 없다? 소래포구 충격 근황 정말 심각하다. 이런 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 앞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시장 다 망한 것처럼 선동하는 영상이 많길래 그냥 그 정확한 이유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저도 어그로 한번 끌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밥이나 먹고 가야겠네요. 소래포구의 오래된 노포 국밥집이죠. 간만에 들렀네요. 근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심형 아저씨 자주 나오시네요. 소래포구에 자주 갔던 식당이 딱 두 곳 있었는데 이젠 두 곳 다 문을 닫았네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번엔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이에요. 같은 날짜 연안부두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뭔가 입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길가에 있던 포장마차 천막들이 모두 철거된 상태더라고요. 햇볕 가리개 공사를 한대요. 잠깐, 그러고 보니 원래 이 자리엔 호떡 할머니가 계셨는데 안돼! 인천 사람들은 소래 안 가고 연안부두 간다고들 하죠. 그럼 사람들이 다들 연안부두로 몰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연안부두 역시 아주 조용한 걸 볼 수 있죠. 주말 그것도 점심시간 치곤 정말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역시 시기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니 놀라울 것 없어요. 어쨌든 그럼 시장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나 쪄 먹어봐. 이건 얼마씩이에요? 싸, 12,000원. 12,000원? 꽃게 없는 이 시기엔 요 녀석이 왕노릇을 합니다. 박하지, 돌게 등으로 불리는 민꽃게예요. 주로 게장에 많이 쓰이지만 큰 건 꽃게처럼 쪄먹어도 좋습니다. 껍질이 딱딱하고 살이 적은 게 흠이지만 대신 꽃게보다 진한 맛과 부담없는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에요. 금어기라고 해서 지금 꽃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활어나 생물은 없어도 대신 미리 잡아서 급냉해둔 재고가 있죠. 근데 게장을 담글 용도라면 오히려 이런 냉동 꽃게가 살이 녹지 않아 더 좋습니다. 여긴 알 꽉 찬 꽃게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실감나네요.
제일 비싼 A급 암캐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이게 볼록 올라온 정도. 여기 옆에가 이렇게 분미 탈수록 살이 없는 거 이렇게 볼록 올라와야 돼. 그리고 이제 죽은 거는 이게 없이 그래. 하얘. 그건 죽은 거야. 네 마리. 네 마리. 그거 제일 비싼 거. 네 마리. 연안부두 쪽 상인분들이 대체로 이런 부분에 좀 친절한 면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쫄깃한 문어 숙회도 맛있을 것 같죠? 손질까지 다 해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손 하나 깜짝 안 되려고 그래. 복잡하게 손질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분들은 이런 게 드시기 좋겠네요. 참소라로 불리는 핏불고등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한 게 먹을맛 나겠죠? 여기 유달리 넓적한 모습의 물고기는 대문짝 넙치란 생선입니다. 흔히 찰광어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유럽종 넙치인데요. 일반 넙치보다 육질이 훨씬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이가 약한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외의 횟감들은 사실 대부분 흔한 양식어종들이고 이쪽 수조에 눈에 확 띄는 오렌지색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색깔이 좀 특이하긴 해도 그냥 궤도라치입니다. 주황색을 띈다고 해서 다 얼룩궤도라치 같은 다른 종은 아니에요. 이게 얼룩궤도라치라는 어종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길쭉한 게 궤도라치와 비슷하게 생겼죠? 또 궤도라치 중에도 가끔 이렇게 불그스름한 게 있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합니다. 얼룩궤도라치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피부도 아주 매끈합니다. 반면 궤도라치는 사실 얼굴 생김새에서도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몇 번만 보다 보면 채색도 이렇게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라치 중 이런 채색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이런 걸 골라 먹어본 결과 성별이나 계절과도 딱히 연관이 없더라고요. 주황색 궤도라치. 누구냐 너? 흰다리 새우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가 벌써 나왔네. 생새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33,000원. 조금 일찍 나온 거죠? 네, 날씨가 더워서 네. 빨리빨리 나와. 새우를 보니 금방 또 가을이 찾아올 것 같네요. 그리고 천물새우 치곤 사이즈도 꽤나 큽니다. 이건 얼마씩 해요 지금? 아이고. 얘 33,000원. 이날 활새우 가격은 모든 점포가 동일했습니다. 여기저기 새우가 튀어다니네요. 비싼 화로인데 잘 간수하셔야죠. 수입 갑각류 시세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수조의 대부분은 요 브라운 킹크랩이 채우고 있습니다. 5kg 넘죠. 5kg? 넘어요. 1kg당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특제 사이즈는 65,000원. 65,000원? 근데 평균적인 사이즈가 무시무시합니다. 작아도 최소 3kg 이상은 나가네요. 엄청 조그매 보이네요, 옆에 근데 얘가 제일 비싸요 지금 여기서. 10만원. 10만원. 2kg대 나갈 듯한 블루킹크랩이 여기선 아주 작아 보이네요. 만약 매니저가 같이 왔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브라운 킹크랩 한 마리 샀을 듯 합니다. 다행이다. 다른 집들 수조에도 대물 브라운이 한가득이네요. 확실히 먹을 맛은 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킹크랩 고? 이런 거 키로에 어떻게 해요 지금? 얘는 키로에 7만원. 7만원? 지금 브라운 킹크랩 평균 시세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대개 홍게는 모두 러시아산이고요. 시세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큰 러시아 홍게는 이제 타이탄 홍게란 이름으로 유통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국산 홍게 업체들 긴장해야 할 듯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한산할 때도 유독 손님이 붐비는 집이 있으니 민영화로 공장입니다. 언제 와도 참 한결같네요. 가성비가 좋아서 저도 종종 이용하는 가게죠. 오늘 대표님은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포장된 회를 파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엔 아무래도 사람들이 포장회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들어간 어종들은 생각보다 다양한데 특히 시즌인 민어회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생선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캐치하셨을 겁니다. 뭘까요? 민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저 4마리의 생선 중 한 마리는 민어가 아닙니다. 중국산 양식 점성어입니다. 어쩌다 보니 저렇게 놓인 걸까요? 모르겠네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스마트합니다. 부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진짜 민어들은 여기 있네요. 얼음이 불 덮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말복까지 비싼 몸값 자랑하는 보양식용 어종이죠. 민어하면 목포, 신안이 유명하지만 과거엔 인천 앞바다 구럽도, 덕적도의 민어 파시가 아주 성행했었다죠. 오늘날까지도 인천 지역에선 민어를 많이 유통하고 즐겨 먹습니다. 특히 연안부두 어시장엔 민어를 다루는 점포들이 많죠. 요즘은 노량진만 봐도 활민어가 제법 들어오는 편인데 인천 스타일은 선어를 취급합니다. 오래된 전문점들을 가봐도 선어를 쓰죠. 전통적인 한국식 민어회도 선어를 이용하는 스타일인데요. 허나 화로 유통도 가능해진 오늘날에는 화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민어는 숙성에 따른 맛과 식감 차이가 무척 큰 생선입니다. 숙성을 해야 특유의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오죠. 선어 민어의 경우 대부분이 숙성이 충분히 일어난 상태고요. 다만 이 경우 식감은 무너지면 무른 육질이 되어버리는데 민어 외에 불호가 생기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어 유통되는 민어의 전처리인데요. 선어 민어는 방열 작업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살이 피를 먹게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비린내가 날 수도 있죠. 한국식 선어횟감 유통의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반면 화로의 경우 육질이 꽤나 단단합니다. 선어로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르죠. 대신 감칠맛은 아무래도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식감이냐 맛이냐의 문제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맛에 더 치중하는 타입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활민어를 직산한 뒤 적당히 숙성시키는 건데 요샌 그런 집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죠. 대표적인 여름 생선으로 병어도 빼놓을 수 없죠. 통째로 씹어 먹을 만한 이런 작은 사이즈부터 뼈째 썰어 먹었을 때 딱 적당한 이런 사이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엔 큰맘 먹고 이런 덕자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의 병어를 흔히 덕자병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큰 병어를 회로 드셔보시면 왜 영어명이 버터피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커진 몸뚱이만큼 가격도 비싸지긴 한다는, 요즘 덕자 비싸죠. 이런 건 한 마리에 얼마씩 해요? 12만원? 그래도 대가리가 작고 내장도 적어서 수율이 엄청나죠. 이런 놈 한 마리면 한 식구가 회, 조림, 구이까지 실컷 해먹습니다. 이거는 노란 맛조개. 노란 맛쪽에 속이 네. 진짜 노랗네. 근데 이거 엄청 달고 맛있어요. 희하고. 그럼 한 묶음에 얼마씩이에요? 10,000원씩. 10,000원씩? 네. 그래도 홍맛이라고. 이거는 범고동, 남해고동. 범무늬? 네. 아, 남해. 이것도 그냥 써먹는 거예요? 네. 소라처럼 삶아서 얘는 다 드시는 거. 버릴 게 없어요. 이건 수랑이라는 고등입니다. 독성이 없어 상인분 말씀대로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연안부두는 확실히 선호와 폐류가 다양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 조그만 건 뭐라 그래요? 갱. 요거의 갱이라 그러는구나. 된장국이요? 그리고 여기 백골뱅이라는 분목은 잘 보면 백골뱅이가 아닌 흑골뱅이입니다. 흑골뱅이란 별명처럼 묵은 때가 낀 듯 까무잡잡한 형태가 특징이죠. 반면 진짜 백골뱅이인 물레고둥은 이런 밝은 색이라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 둘은 가격 차이도 꽤 나는데요. 오해나 혼동을 막기 위해 이런 건 확실하게 표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종합어 시장 구경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후 시간 비가 그치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그나저나 오늘은 호떡 한 장 못 먹고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호떡집은 홍문에도 있으니까. 연안부두엔 호떡집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호떡 선생이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구글에서 호떡 선생을 검색해보니 제 나무 위키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어서 찾은 곳은 모텔입니다. 여긴 인천 십정동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국수 먹으러 들렸어요. 근데 왜 코자잘한 모텔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걸까요? 그래? 난 이제 알았네. 인천의 수많은 국수집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입니다. 노부부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고요. 멀리서 찍었더니 잘 안 보이지만 메뉴입니다. 솔직히 정말 다 맛있어서 항상 결정장애를 유발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흑임자 칼국수로 주문했습니다. 팥칼국수와 비슷한 곡물 베이스의 구수한 국물입니다. 흑임자라니 엄청 기름질 것 같지만 의외로 깔끔합니다. 상호명처럼 손으로 썰어내는 투박하고 거친 면발이고요. 만두도 정말 맛있었는데 할머님이 기운이 없으셔서 이제 만두는 못한다고 하시네요. 은근히 손 많이 갔을 요 슴슴한 밀전병은 이 집의 기본 반찬입니다. 배추김치 썰어내주신 담음새만 봐도 주인 할머님의 성향이 느껴지죠. 시원한 백김치는 또 어떻고요. 한 입 먹으면 입이 개운해집니다. 마지막엔 설탕 한 스푼 더해서 달달하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발요.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한산해진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어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연이은 장마로 비 피해도 많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네요.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